자,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단법인 우리들의 미래 김홍진 디렉터이자 지금 대통령직 속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있는 김홍진입니다. 오늘 제주도에 제가 2020년부터 작년까지 2년 동안 이제 제주연구원에서도 근무를 했어서 그때 이제 매우 많은 성장을 했고, 그래서 이제 좋은 기회를 이제 많이 주셔서 그 배움도 많았고, 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또 초청을 받게 돼서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제가 2년 전에도 이 포럼을 참석한 적이 있는데 꾸준히 이렇게 청년들의 기후 청년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시는 저희 오용은 도지사님, 그리고 허문정 실장님, 그리고 저를 이제 이번 포럼에 초대해 주신 김신관 주무관님께도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뭐 기후 청년들 세대라고 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뭐 중요하겠지만, 저희 오늘 특별하게 모신 네 분의 패널들께서 직접 또 어떤 그 깊은 얘기가 있는지 또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시간이 너무 지체되지 않게 저희 첫 번째 연사인 그 GGGI의 잭 베스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잭 베스님은 저랑 꽤 오랜 인연을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은 발표도 한국어로 해주시나요? 아니라고 합니다. 영어로 그럼 경청해 주시고 이어폰 잘 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Up to you. Good morning, 안녕하십니까. everybody. Thanks, Hongjin, for almost pushing me into speaking in Korean. 거의 한국어로 발표를 하라고 지금 하는데 안 하겠습니다. 정말 문제가 될 것 같아서요. 제가 영어로 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렇게 발표를 하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이와 같은 포럼이 3회로 매일 열리게 된 거에서 축하를 하면서 계속해서 성공과 번영을 바랍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준비를 하긴 했지만 좀 간략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의보다는 일종의 대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은 간단하게 제가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합니다.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제가 하는 일들을 말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잭 베이드이고요. 아시아 프로그램 개발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오피스로서 글로벌 녹색 성장 연구소 서울에 지점을 두고 있는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본래 저는 영국에서 왔고요. 런던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제 학사 석사를 킹스 칼리지 런던에서 받았고, 그 이후 한국에 와서 석사 두 번째를 카이스트에서 받았습니다. 먼저 아시아 아태 영 리더스 포럼 2년 전에 제1회에서 제가 발표를 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포럼과도 개인적인 그런 인연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또 공부를 하는 동안 꽤 많은 그런 스피치들을 다른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연구소 등등에서 했었습니다. 특히 녹색 성장, 기후 변화에 관련해서 청년의 관점에서 다양한 발표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두 개의 나라가 저에게는 고국과 같은 나라입니다. 제 전문적인 생활에서 봤을 때 이와 같은 것들을 확장시키고 제 거를 관심사를 한국과 영국을 넘어서서 아시아 전역으로 넓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서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GGGI 글로벌 녹색 성장 연구소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국에서 많은 것을 한다기보다는 저희가 하는 것은 정부 간 협약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활동을 주로 하면서 녹색 성장의 모델을 전 세계적으로 실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시는 것처럼 아시아에는 이렇게 17개의 멤버와 파트너들이 있어서 녹색 성장 그리고 기후와 관련된 많은 그런 야심을 저희가 실현하는 걸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런 나라들이 실제로
기후변화 영향에 취약한 곳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기후변화 영향의 최악을 피하기 위한 도움이 필요하신 건데요. 이렇게 GDGI가 한국에서 하는 것, 그리고 이 포럼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종의 책임감, 그리고 어떤 그런 공감, 실제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느끼는 모든 분들에 대한 공감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가이스트에서 공부를 할 때 함께 다 아시는 분들은 김상협이라고 하는 교수님 밑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 교수님이 계속해서 반복을 한 것은 만약에 여러분이 아니면 누가 하겠는가? 지금이 아니면 그러면 언제 하겠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수님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을 해야 된다면 제가 프레젠테이션 발표 뒷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이 미래 세대가 해야 될 것들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이 그 첫 번째 여정의 발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제가 특히 정말 영향력 있는 그림들, 사진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파키스탄의 모습인데요. GDGI의 회원국인데요. 전례 없는 장마비를 겪었습니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겼고 그 영향으로 3,300만의 사람들이 영향받습니다. 10만 단어, 만 단이 아니고 3,300만이라고 하는 그런 인구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기후변화가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그 빈도라든지 강도 이런 모든 것들 여러분도 다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도 파키스탄이나 다른 지역, 아시아 전역에 제가 집중적으로 일하고 있는 것이 아시아 진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더 확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런 기대를 하고 있다,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실제 우리 자신의 행동, 우리가 했던 일들의 조점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을 하게 될 분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실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행동의 영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우리가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다 직면하고 있는 것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시간과 규모에서 봤을 때 과연 이러한 영향이 무엇일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사진은 정말로 일어나고 있는 것의 아주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실제 파키스탄에 일어나는 것의 일부인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적응을 할 것이고 또 우리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영향의 최악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개별적인 수준에서 책임감을 느끼기는 쉽지 않습니다. 실제 여기 회의장까지 올 때 택시를 탔습니다. 알입니다. 대중교통이 아니고요. 또 비행기를 탔는데 또 그것도 역시 좋은 교통수단 아니고요. 또 다른 교통수단을 또 이용했는데 이와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제가 이와 같은 홍수에 제가 일조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책임이 일부는 저에게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기여를 하는가 상관없이 저 역시도 우리가 이와 같은 그런 재난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저 많은 사람들에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는 데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일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앞으로 하게 될 것도 인정하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결과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일 겁니다.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사진들 중 하나인데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뭔지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랄해의 모습입니다. 아랄해는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경계선에 있는 곳인데요. 중앙아시아에 있는 1960년대는 세계 4대 호수였습니다. 아주 큰 어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곳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생계를 이곳에 의존하고 있었던 그곳입니다. 하지만 물이 그 실제로 바다로 흘러가는 데까지 많은 그런 그 지역을 걸치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주요한 것들이 이뤄지고 있었던 건데 실제 오늘날 남아있는 모습은 이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이 만든 자연재해의
하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운데 있는 보트를 보면 가운데 있는 사막처럼 놓여 있는 사막 가운데 놓여 있는 같은 이 보트.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한 남자분이 보이는데요. 그 호주머니에 손을 꽂고 이렇게 걸어가 있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이런 것에서 편의점까지 걸어가는 그런 모습인데, 여기서 어떤 뭐 피켓을 들고 데모를 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냥 받아들이고 가장 그냥 가볍게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서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 늦었다, 이런 기후변화를 늦추기에는, 이런 재난을 막기에는 너무 늦었다라고 말을 하면 정말 기분이 안 좋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 50년 후, 100년 후, 200년 후 이런 모습이 됐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이렇게 호주머니에 손을 꽂고 걸으면서 예전에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모습이 우리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단지 이 한 사람만의 문제도 또 아닙니다. 수백만, 아까 말씀드린 파키스탄에 있는 그런 부분들도 이런 것들을 겪습니다. 이와 같이 더 많은 것들을 보면서 실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결과인데요. 지구의 여러 부분들이 사람이 살기에는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 되어서 해수면이 올라서 우리가 집이라고 부르는 곳까지 넘쳐오고, 그리고 불로 인해서, 화재로 인해서 집이 타고고, 이런 모든 것들이 실제 다른 인간과 동물들이 의존했던 생태계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리고 공동체가 무너져버리고 문화도 다 없어져버리는 이런 것들이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나오는 질문은, 왜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이런 걸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일까? 그러면 실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부터 이제 시작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시작하고 나서 그 다음은 무엇일까? 앞으로 전진하는 최선의 길은 무엇일까? 그러면서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의존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을 것인가? 제가 오늘 기후변화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왼쪽에 보시면 플라스틱 쓰레기라고 바닥에 있는 걸 보습니다. 지금도 아주 큰 그런 재난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쓰레기를 다루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가장 중요한 파워가 무엇인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 것인가, 여러분 각각도 서로 다른 대답을 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런 것들을 다 동시에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어떻게, 누구와 함께? 그래서 글로벌 녹색성장 연구소에서는 아주 훌륭한 많은 좋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와 함께 전 국적으로 그리고 지역적으로 저희가 함께 이제 들어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재원의 지원을 가지고, 예를 들면은 기후 펀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또 많은 기관들이 함께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즉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분들, 그들이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 일을 하는 것은 아직도 좀 더디고 아직도 여전히 많은 일이 필요하고 복잡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몇 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진짜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청년이 할 역할은 무엇일까? 청년들은 특히나 어떤 이런 여기 보이는 이런 그런 소음들을 줄이는 것을 정말 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를 찾을 수 있을 것인데요. 많은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문제의 복잡성, 이런 것들을 보면 문제를 좀 더 좁혀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청년은 어떤 그런 관점을 균형을 맞추고 책임감과 파워의 그런 균형을 맞추면서 초점을 두고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청년이 해야 되는 또 책임은 여러분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나아가면서 청년으로 더 이상 여겨지 않을 때가 올 것입니다. 저도 이제 곧 청년이 아니게 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런 책임감은 계속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 여기서 지금은 청년은 요걸 해야 되고 여러분은 이걸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더 이상 청년이지 않을 때 그게 멈추는 것인가? 그런 책임감은 그만두는 것인가? 아니기를 생각합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그런 책임감을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그래서 계속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거를 해줄 수는 없습니다. 미래의 세대가 우리를 대신해서 해줄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해야 되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주요한 원칙을 가지고 그걸 이행해 갔을 때 그 또 다음에 오는 미래 세대가 또 따라오기가 쉽고 그게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청년의 역할은 세대 간의 그 가교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1972년에 첫 번째 아주 이정표적인 그런 회의가 있었습니다. 환경과 아니면 보존과 관련된 역할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그리고 나서 2023년에 보면 23년 즉 파리 협약 이후 7년이 있었던 해고요. 이제 2050년을 목표로 해서 이제 목표를 세웠는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2100년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들이 살아있지 않는 그런 시대까지도 생각을 해서 계속해서 역할을 해야 되고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마이클 스티븐스라고 하는 교육자, 제가 존경하는 분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슈를 아주 리즈닝의 미래라고, 이론의 미래라고 하는 그런 것에 책을 통해서 잘 모사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미션은 보이지 않지만 그것에 대한 결과는 즉각적이고 지역적이다. 미래에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에게 멀리 있는 사람, 우리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문명이 직면하고 있는 것의 문제이고 권력을 기술을 가지고 발휘를 하지만 그에 따르는 책임이 있다라는 것. 과연 우리가 시간에 걸쳐서 그리고 다양한 지역에 걸쳐서 우리가 그런 공감을 느끼는가 것이 앞으로 더 진전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키 메시지 여러분에게 이 발표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공감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면서 세대 간의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아무리 적더라도 그를 가지고 그런 기회를 받아들여서 그러한 진전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Big round of applause for our first speaker.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을 좀 몇 개 메모를 했는데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좀 준비했는데 나중에 이제 여쭤보는 걸로 하고 다음 발표자인 유경남 커먼 카본 프로젝트의 CEO님을 한번 초대해 보겠습니다. 네, 바로 발표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발표자로 만드는데 안녕하세요. 류광남이라고 하고요. 저는 그 사단법인 우리들의 미래라는 비영리 사단법인에서 스타트업 리드를 맡고 있고 커먼 카본 프로젝트 CEO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우리들의 미래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우리들의 미래는 기후이제 확산이라는 좀 미션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조직이고요. 얼마 전 11월 7일에도 약 50여 명의 기후 리더들을 모시고 그린 빅뱅 서밋에 이제 시작을 알리는 그린 빅뱅 프렐류드 2023을 또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홈페이지나 기사를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오늘 영리더스 포럼에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우선적으로는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 커먼 카본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고 사실 기후 스타트업이나 이 씬에서 가장 많이 투자가 되고 있는 섹터가 뭐 수송 분야나 에너지 분야나 아니면 그런 폐기물 쪽 이런 쪽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도 있지만 저와 같은 이제 좀 새로운 탄소 시장에 대한 아이디어도 있다는 거를 조금 알리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여기 계신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2015년에 파리협정 체결 계기로 개도국뿐만 아니라 선진국, 개도국 포함해서 모든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확대됐고요. 한국은 그래서 2050년에 탄소 중립을 하자, 그리고 2030년에는 2018년 대비해서 40% 감축을 하자, 이런 자체적인 조금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한국은 2030년에 436.600만 톤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산업이나 뭐 건물이나 뭐 수송이나 이런 부분에서 탄소 배출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에서 자체적으로 감축을 하더라도 이런 목표치를 달성을 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부분에서의 감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뭐 CCUS나 국제 감축이라던가 이런 다른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런 한국이 2030년 NDC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제 탄소 감축의 가속화가 필요하다, 이런 점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존에 있던 CDM이라는 방법론은 올해 이제 종료가 될 텐데 이중 계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 지속가능 발전 메커니즘 SDM이라는 게 등장을 했고요. 이런 SDM이 등장을 하면서 이트모라는 게 이제 그런 새로운 주제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International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라고 해서 국제적으로 이전된 감축 산출물,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의 감축 실적으로 이제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이 감축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베트남에 가서 뭐 100만 톤 가량을 감축하는 사업을 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우리나라 정부랑 베트남 정부랑 어떤 공동위원회를 창설을 해서 이 감축 산출물을 몇 대 몇으로 나눠 가질 것이냐, 이런 것들을 또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가 7, 뭐 베트남이 3 이렇게 인정받는다 하면은 우리나라 NDC에 뭐 70만 톤을 인정받을 수 있고 뭐 베트남에서는 30만 톤을 인정받을 수 있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개도국이나 이런 감축 기술들이 없는 국가에서는 이런 선진국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받으면서 그 현지에서 감축을 실제로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감축 기술을 갖고 있는 국가들은 이제 국내에서 이제 감축할 수 있는 분량을 다 어느 정도 채워서 할 수 없는데 외국에 나가서 그런 기술들을 수출을 함으로써 감축 실적을 새롭게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런 좋은 시스템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올해 수정이 돼가지고 원래는 3,350만 톤이었는데 3,750만 톤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만큼 해외에서 일어나는 국제 감축 자체가 중요하다. 그리고 그거를 만드는 과정에서 꼭 이트모라는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트모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서류 작업과 그리고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영문화되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기술을 주로 갖고 있는 뭐 대기업들은 물론 대기업 안에 사람이 굉장히 많으니까 뭐 돈도 많고, 이런 국제 시장에 대한 탐색, 그리고 이런 서류 준비들, 그리고 정부를 상대하는 어떤 일에 좀 능숙할 수 있겠지만 그 기술을 갖고 있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은 사실 그 회사 내부에서 뭐 R&D를 한다든지 기술 개발하고 이런 사업 위주의 그런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문서 작업들이나 뭐 이트모 사업 지원이나 모니터링이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지원을 하게 된다면 저희가 국제 감축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탄소 감축 기회들을 좀 가속화해서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들을 도와줄 수 있다면 실제로 기술들을 수출하고 이런 기술을 도울 수 있는 IT 플랫폼을 만들자,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이트모 사이클에 해당하는 각 사이클에 해당하는
페인 포인트들을 조사를 해봤고 이런 페인 포인트들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들을 좀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프로젝트 디자인 다큐멘트라는 그런 사업 계획서 같은 것부터 시작을 해서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타당성 검토도 해야 되고 등록도 해야 되고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 검증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서 이트모라는 것을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프로젝트 디자인 다큐멘트나 아니면 모니터링 다큐멘트, 베리피케이션 다큐멘트에서 아까 보셨던 그런 영문화된 저희 막 수십 페이지에 이르는 그런 영문 보고서 작성을 또 해야 되고요. 그 과정에서 탄소 감축량 계산이라는 거를 또 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감축 기술로서 뭐 어느 정도 스케일의 사업을 실제로 했을 때 이만큼의 탄소 감축이 된다 이런 거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런 방법론 자체가 뭐 조금 복잡하고 계산하는 거에 조금 타당성도 있어야 되고 신뢰성도 있어야 되고 그런 데이터에서 무결성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들에서 저희가 조금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우리들의 미래 측면에서는 이런 정부의 네트워크,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좀 공동위원회 창설을 돕는 그런 커뮤니티 생성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영상인데 넘어갈지는 모르겠는데요. 이거 한번 클릭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가운데 네. 이게 뭐냐면은 이제 탄소 감축 기술별로 방법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태양광으로 어느 지역에 뭐 몇 메가와트급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를 한다면 그로 인해서 몇 톤을 감축할 수 있다. 이런 계산식이 있는데요. 이런 계산하는 과정을 좀 생성형 AI를 활용을 해서 좀 쉽게 탄소 감축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그 기술자들이 내가 뭐 해외에 나가서 감축 사업을 하게 되면 몇 톤가량 감축할 수 있겠다. 이런 그런 방향성을 제공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뭐 저희가 중요 클라이언트로 보고 있는 뭐 친환경 벽돌 회사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서 벽돌을 뭐 한 장씩 구울 때마다 뭐 몇 톤 정도 감축이 된다 이러면은 뭐 토탈 1년 동안 이런 포텐셜이 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좀 계산할 수 있는 툴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계산에 있어서 사실 베트남이냐 뭐 인도네시아냐 뭐 몽골이냐 이런 국가마다 그 감축 개수들이 또 다릅니다. 근데 그런 데이터들을 일반 뭐 기업,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들에서는 확보하기가 좀 어려운 단점이 있어서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점들을 좀 커버해주는 툴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런 사업을 거치면서 우리나라 정부도 상대를 해야 되고 현지 정부도 상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한국 정부에 보고할 수 있는 뭐 산자부나 환경부나 보고할 수 있는 한국에 대한 한국 다큐멘트도 필요하고 뭐 해외 정부를 상대하기 위한 영문 다큐멘트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 편하게 좀 번역을 해줌으로써 확장성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개발하고 있는 캘큘레이터 말고 카본 임팩트 맵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좀 드래프트 버전이어서 지금 한 슬라이드만 갖고 왔는데요. 이제 기술 보유국 그리고 호스트 컨트리 실제로 감축 사업이 이루어지는 국가 그리고 기술별 뭐 태양광이냐 아까 말했던 뭐 친환경 벽돌이냐 아니면 뭐 물 쪽 뭐 폐기물 쪽이냐 이런 기술들에 따라서 실제로 감축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 그리고 실제로 감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 그리고 기술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탄소 감축 임팩트가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보여줄 수 있는 지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어떤 국가에서 얼마만큼의 탄소 감축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도 형태로 보여줄 예정이고요. 오른쪽 상단에서는 그래프 형태로 뭐 최근 5년간 탄소 감축이 이런 추세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아니면은 과거에 있었던 탄소 감축 실적들이 현재로 갈수록은 좀 줄어들고 있다. 아니면 이를테면 태양광은 줄고 있고 다른 기술은 쿡스토브 같은 기술들은 감축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한눈에 보여줄 수 있는 그래프를 만들고 있고, 이제 오른쪽 아래 지금 회색 음영 처리된 부분에서는 테이블 형식으로 그런 데이터들을 볼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임팩트 맵을 통해서 탄소 감축 기술, 기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내지는 기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이 들어와서 실제로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에서 이런 감축 기술로 국제 감축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런 점들을 확인할 수 있고, 혹은 이 지역에서는 우리는 A 기술을 갖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는 감축 프로젝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을 또 보면은 시장 진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고, 또 연구자들도 이런 국제 감축의 동향 같은 거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카본 임팩트 맵이라는 게 조금 효용성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거는 좀 이제 오픈 소스로 제공을 해서 조금 누구나 들어와서 조금 볼 수 있게, 그리고 확장성을 좀 키워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아까 이제 제목 슬라이드에도 나와 있지만 그 구글이랑 ADB에서 출자한, 그리고 AVPN에서 출자한 아시아 퍼시픽 서스테너빌리티 잠시만요. 시드 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 넘어가는데 거기서는 이제 14개국 정도의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에 있는 비영리 조직들을 지원하는 시드 펀드인데요. 이러한 시드 펀드에 저희 사단법인 우리들의 미래가 선정이 되어서 좀 아시아 태평양의 기후 대응에 좀 기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하자, 이런 취지에서 이런 맵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이런 탄소 감축 프로젝트, 그리고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을 도와줄 수 있는 IT 플랫폼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나마 드렸고요. 올해 이제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고도화될 예정이니까 좀 관심 깊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고, 실제로 저도 이제 에너지 모델링을 전공을 하고 기후 스타트업 씬에 있다 보니까 조금 개인적으로는 좀 보완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시장이 점점 커 나가고 있는 과정인데 자기 스타트업이나 자기 회사나 자기 기술을 좀 홍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사업 기회를 좀 따기 위해서 경쟁을 하는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 시장 자체가 커지고 이 파일을 더 커진 거를 나눠 가져야 되는데 아직 좀 덜 커진 파일을 나눠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한 부분들에서 저희는 글로벌 시장 기회를 좀 창출해 내기 위해서 이런 오늘 제가 말씀드린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한국에 있는 기후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점점 국제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서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흥미롭게 잘 봤고, 그런 면에서 이제 제주도에도 저희 기후랑 환경 쪽으로 창업을 하신 청년분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표도 많이 해주시고, 특히 이제 제주도의 어떠한 여건들, 컨디션들을 고려한, 예를 들면 이제 감귤 이런 껍질이 쓰레기로 많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걸로 에너지를 만든다든지 그런 측면에서 다양한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좀 좋은 홍보 툴이 됐으면 하네요.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저희 제주도에 위치한 유니타르, UN 산하기관이죠. 유니타르의 CIFAL에서 기후 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좀 제작을 해주시고 이렇게 전파해 주시는 이현주님, 바로 또 발표 자료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발표 형식으로 한번 편하게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니타르 제주국제연수센터 환경연수기획관 이현주입니다. 유엔 훈련 연구기구 제주국제연수센터고요. 이따가 제가 조금 기관 설명은 조금 이따 드릴 텐데, 일단 제가 토론자로 초대를 받은 만큼 이제 기존에 저희 두 발표자분들이 하셨던 말씀을 좀 정리하는 시간부터 우선 가지겠습니다. 일단 잭 베스 씨가 이제 GGGI에서 이제 일하시면서 이제 느끼신 점, 그리고 이 기후변화 씬에서 느끼고 이제 향후 제네레이션에 대한 공감성을 바탕으로 우리가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청년들이 좀 열심히 이 기후변화 방지와 그리고 적응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점은 저는 정말 이 환경 분야에서 종사자로서 정말 통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미래 세대를 위해서 작은 실천이라도 좀 같이 할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류강남 선생님의 이제 발표를 좀 정리를 하자면요. 사실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는 NDC 달성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사실은 저희가 내부에 재생에너지 자원으로는 저희 자체적으로 탄소 감축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제 감축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다행히 이번에 그 ITMO라는 제도가 생기면서 조금 예전에 CDM보다는 좀 더 크레디빌리티가 높게끔 이제 탄소 감축분을 사오고 그거를 NDC에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다 같이 국제사회가 이제 탄소를 같이 저감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시장 메커니즘이 다시 한번 도입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제가 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환경연수기획관으로서 많은 개도국 공무원을 만났습니다. 많은 환경 분야에서 종사하는 개도국 공무원들을 만나면 정말 이 기후 기술에 대한 접근, 그리고 기후 기금에 대한 접근이 매우 어렵다는 게 다 공통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시다시피 기후 기금은 이제 각 나라의 중앙 정부를 통해서만 이제 접수가 가능하고, 기후 기술도 현재 NDE라는 각 나라별로 이제 컨택 포인트가 다르긴 한데 매우 중앙 집권적으로 기후 기술에 접근하고 보급되어 있는 상황에 현재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류강남 선생님께 설명해 주신 이러한 스타트업 플랫폼이 저는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같이 좀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액세서빌리티를 좀 많이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 기관에 대해서 살짝 소개를 하고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하고 싶은 말씀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유니타르 제주국제연수센터 환경연수기획관이고요. 일단 저희 센터 소개부터 하자면 유엔 훈련 연구기구는 이제 유엔 기구 중에 하나로 이제 훈련을 담당하고 있는 기구입니다. 사실은 창설부터는 이제 유엔에 진출하는 이제 디플로매트, 네, 이제 대사들을 교육하는 거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구인데요. 이제 국제사회 이슈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MDG를 지나서 SDG와 같은 그런 국제 이슈들을 같이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고, 이제 유엔 훈련 연구기구는 좀 초점을 바꿔서 이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의 보급과 그리고 이러한 이행을 위한 공무원들 혹은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역량 강화 연수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교육은 지역에서 행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유니타르 산하에는 31개의 지역 연수센터들이 존재하고요. 저희는 그 연수센터 중에 하나고, 대한민국에는 하나, 그리고 제주에서는 유일한 국제기구입니다. 네, 31개가 있고요. 네, 저희가 제공하는 연수 프로그램은 이제 도시, 그리고 경제개발, 사회통합, 환경적 지속가능성, 포괄, 젠더나 평화 같은 그런 이슈로 주로 연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478개 정도의 워크숍을 진행했고 2만 600여 명의 이제 수혜자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키워냈고 어떻게 저희 서비스를 제공을 했습니다. 31개 연수센터들 중에는 좀 성과를 많이 낸 편에 속하고 칭찬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건데요. 살짝 좀 장표가 복잡하죠. 제가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는 Avoid Shift Improve Approach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탄소 중립 목표 그리고 그린 뉴딜 이러한 정책적인 흐름은 사실은 무엇을 녹색 전환을 하고 그리고 개선을 하는 부분에 어떻게 보면 좀 갖춰져 있다는 생각을 청년으로서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근본적으로 이러한 저희가 불필요한 니즈를 줄이고 그리고 다 같이 생산을 줄이는 방식으로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에 대한 고민을 이제는 좀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기후 위기가 정말 이제 저희 눈앞에 왔고 이제 저도 제주도에 살다 보니 이제 느끼는 점이지만 정말 날씨가 많이 안 좋아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저희 제주도 바다와 저 구상나무 숲이 다 지금 고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이제 피부로 느끼고 있고 이제는 좀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대한 좀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이 장표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떻게 보면 시프트하고 교체하고 개선하는 부분에서 만들 수 있는 환경적인 영향과 기후 임팩트는 어떻게 보면 되게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저희의 니즈를 좀 줄이고 저희 생산을 효율적으로 하고 어떻게 보면 요즘은 서큘러 이코노미라는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소비를 줄이고 생산을 효율화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가야 아예 이 경제 자체가 체질 개선을 해야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저희 환경적인 영향을 극대화하고 기후변화 영향을 저희가 기후 위기를 좀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갖고 왔고요. 사실은 이 담론은 이제 독일에서 1990년에 시작됐습니다. 좀 지속 가능한 교통을 어떻게 도입할까 라는 그 목적에서 이 ASI 어프로치가 만들어졌는데요. 저는 이게 단순히 교통 섹터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탄소 집약적인 에너지, 교통, 제조, 건설, 농업, 빌딩, 그리고 심지어는 도시 개발, 이런 토지 사용 등 농업 이런 전 분야에 걸쳐서 먼저 저희 수요를 줄이고 그 다음에 그거를 녹색 전환을 하고 녹색 전환이 안 되는 것은 효율화를 높이는 방향으로 화석연료 사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런 시스템으로 좀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 기반으로 저희가 정책을 세울 때도 그리고 인센티브를 줄 때도 혹은 홍보를 할 때도 이러한 개입 부분에 있어서 Avoid Shift Improve에 대한 어떻게 보면 마인드셋이 이제는 모든 이해 관계자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전 장표까지는 제가 기후변화 완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탄소를 배출을 저감을 할까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렸다면 이번에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떻게 보면 이러한 담론이 기후변화 적응에도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저희가 기후변화 적응이라고 하면 기후변화 그냥 발생해라. 그 다음에 우리는 현명하게 재해경감 기술을 통해서 혹은 농업 종자를 개발을 통해서 대응을 하겠다 이러한 관점이지만 이걸 좀 더 근본적으로 나아갔을 때 분석을 통해서 재해 재난이 많이 발생하는 곳은 알아서 피해서 도시계획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최대한 농업도 농업 작물 중에서 우리가 좀 기후변화에 좀 적합한 작물을 애초에 심어서 아예 기후변화를 적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러한 기후변화의
영향을 줄일 수 있는 어보이드의 관점이 어떻게 보면 기후변화 적응에도 좀 도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워크숍, 제가 진행한 워크숍을 바탕으로 좀 얘기를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요. 2022년에는 이제 지속 가능한 패션을 관련으로 이제 워크숍을 진행을 했고, 올해는 이 지속 가능한 교통, 그리고 9월에는 이제 기후 기술, 어떻게 하면 접근성을 높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양한 사람들을 엮어서 이런 기후변화 생태계로 포함을 시킬까에 대한 워크숍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4월에는 재난경감 워크숍, 그리고 이제 전 세계시민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 제주도 서귀포시의 어린이와 청년 담당 세계시민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환경교육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나가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작년에 부임을 했는데요. 작년에 부임하고 나서부터는 단순히 환경 분야의 워크숍을 진행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사회에 어보이드 시프트 임프루브에 대한 마인드셋을 좀 보급할 수 있을까의 관점에서 좀 워크숍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 많은 정부를 포함해서 기업, 그리고 저희 같이 일하는 국제기구, 그 모든 이 환경신에 관련된 분들, 또한 그리고 대중들도 어떻게 보면 이 어보이드에 엄청난 기여를 하실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친환경 소비를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가방은 좀 덜 사볼까라는 그런 작은 고민이 저는 이 기후변화 같이 대응할 수 있는데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만 말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현주님의 열정이 저희 서울이나 런던까지도 잘 전달이 될 것 같고요. 런던 말씀드린 김에 이제 제가 제주 연구원에 있을 때 같이 같은 센터에서 근무를 했던 조미경 박사 과정생님께서 나와 있고요. 제가 거듭 그 영국의 고급 발언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오늘은 한국말로 진행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영어로 준비하셨습니까? 너무 잘 됐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이제 그 하고 계시는 공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제주 로컬, 제주에서 태어나셨고 또 이제 영국까지 가서 공부를 하고 오신 입장에서 그 한번 경험담처럼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Up to you. 안녕하세요. 제주대학교 박사과정생 조미경이고요. 저는 정치외교학을 지금 전공하고 있고, 영어로 해야 되는 줄 알고 제가 영어로 글 쓰던 걸 그냥 다 옮겨왔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좀 종이를 보면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actually this is the first. 제가 기후 변화, 기후 이슈와 관련해서 이렇게 공공 장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처음인 것 같은데요. 제 석사 과정에서는 그 인간의 안전, 안보와 관련된 것을 했는데요. 제가 최근에서는 에너지와 관련해서 관심을 갖게 되어서 에너지 전문가분들과 함께 협력을 했었습니다. 최근에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갈등은 엄청난 영향을 에너지 안보에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갈등을 통해서 유럽은 에너지 전략을 새로 짜게 되었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 에너지원을 다각화하고 러시아의 가스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영역에서 봤을 때는 엄청 복잡한 문제이고, 그 따라서 그런 안정적인 에너지원을 확보하는 게 아주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인간적인 안보 그리고 에너지 안보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안보에 말하면 안정적인 에너지원의 접근 시적절하게 그리고 지속 가능한 이용 가능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어웨인 존스나 펄 덕에 따르면 런던 유니버시티 칼리지에 있는 학자분들에 따르면 이런 에너지 안보의 것이 더 넓은 요인들에 적응이 되고 있다라는 거. 4A, 네 가지 A, 이용 가능성, 저렴성, 접근 가능성, 그리고 accessibility라고 하는 건데요. 즉 이용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에너지 원진이 충분한 양으로 이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A, 즉
적정한 가격으로 여러분이 충분한 에너지를 가져야 된다는 것, 그리고 접근성이라는 것은 그 강건한 그런 공급을 최종 소비자가, 최종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신뢰할 수 있는 인프라스트럭처를 통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시장에서는 에너지 가격을 저렴하게 그리고 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수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의 부정적인 영향, 오염이라든지 환경적인 피해를 최소화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에너지를 좀 더 수용 가능하게, 즉 소비자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에너지 안보와 계속해서 보면 제가 지금 논문을 쓰고 있는 것이 아시아의 슈퍼그리드에 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사요시 손 소프트뱅크 재팬 손정희 CEO에 따르면 재생 가능인 연구원은 후쿠시마 사전 이후에 그럴 과정을 통해서 제안하기를 아시아가 어떤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그 서로 상호 연결된 전기를 전송할 수 있는 그런 것, 아시아에 있는 다양한 나라, 중국, 일본, 한국 그리고 몽골까지 연결되는 슈퍼그리드를 만들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 러시아도 포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와 같은 프로젝트의 목표는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그런 전기를 장거리까지 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재생 가능 에너지 자원을 이용하고 그리고 지역의 에너지 안보를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슈퍼그리드, 아시아 슈퍼그리드의 컨셉은 몇 가지 모티베이션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탄소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 안보를 증진하고 경제적인 개발 그리고 그런 그리드의 안정성 증진, 이런 모든 것들이 되겠는데요. 에너지 안정성과 했을 때 이렇게 상호 연결된 그리드를 통해서 에너지 안보를 실제 에너지원을 다각화하면서 증진시키고 그리고 화석연료의 의존도를 줄임으로써 그리고 단일 경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단일 경로에 의존을 한다는 것은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경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아직 악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시아 슈퍼그리드라고 하는 것이 아직은 컨셉트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많은 기술적, 규율적 그리고 지리적인 그런 어려움들이 아직은 극복해야 될 게 많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그리드를 실행하는 것은 엄청난 투자 그리고 국제적인 협력 그리고 법적인 규제적인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놓은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전기를 국경을 넘어서 전달할 수 있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요. 이런 것이 실제 아시아에만 국한되는 거 아닙니다. 아시아, 아메리카 또 마찬가지로 각각의 지역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있는데요. 그들 나름대로도 또 각각의 기회와 그런 도전 과제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좀 더 지역적인 면에 왔을 때 제주는 아마도 가장 저탄소 그리고 탄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몇몇 나라, 우리나라에서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국가 중 하나 있는데요. 잭 메이스도 말씀드렸는데요. 그린 수소, 두산 이너빌리티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즉 이것은 제주가 이런 그린 수소를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닦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도 역시 장애물이 있는데요. 재생 가능원으로 이전하는 데 있어서 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재생 에너지를 채택하는 것은 경제적, 정치적 요소도 개입이 되게 됩니다. 비용 효율성이라고 하는 면에서 재생 에너지의 기술, 그리고 정부의 인센티브, 그리고 지리적인, 지정학적인 요소들, 이런 모든 것이 실제 에너지 풍경을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봤을 때 재생 에너지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비용 효율적이 되고 효율적으로 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정부에도 좀 더 매력적인, 그리고 비즈니스나 소비자에게도 매력적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보조, 그다음에 국제적인 협력, 이런 모든 것들이 이와 같은 재생에너지의 성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의지, 즉 화석연료에서 기후변화를 다루기
화석 연료에서의 전환 그리고 기후 변화를 다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압력 이런 모든 것들을 중요하고 경제적인 실행 가능성, 정치적인 의지, 당장에 우리가 다뤄야 할 환경적인 문제 이런 모든 것들도 아주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적으로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하는 것은 종종 화석 연료에 의존을 했었습니다. 이 화석 연료가 엄청나게 기후 변화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서 그랬는데 그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 같은 기후 변화를 지금 다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이와 더불어서 더 청정, 더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재생 에너지로 오는 것, 그리고 에너지 효율성을 늘리는 것 이런 것이와 같은 기후 변화의 영향을 줄이면서 에너지 안보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란 겁니다. 비재생 그리고 환경 피해를 주는 이런 자원에 의존을 하다 보면 이런 자원에서 멀어지는 것이 좀 더 회복력 있는 에너지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For being very insightful. 아주 통찰력 있는 그런 발표고 간략하게 잘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조금 깊은 질문들을 하기 전에 그 네 분께는 꼭 궁금한 게 있어요. 이게 청년 세션이고 청년 세션은 이제 어떻게 보면 청년들의 어떤 기회, 청년들이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제주도에 계셨을 때가 하나가 있고 또 이제 해외 혹은 이제 육지에 가셨을 때가 또 따로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각 기관에서 저희 이제 여기 계신 청년분들이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본인의 기관 혹은 뭐 이제 뭐 아는 기관에서 그래서 거꾸로 역순으로 한번 말씀해 보시죠. 그러니까 제가 원래는 그 인간 안보를 그러니까 제가 논문을 쓴 게 북한 탈북민에 대한 국제기구에서의 사회적 지위 같은 거를 공부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도 안보 문제에 많이 연관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뭐 여기 계신 분들하고 다르게 정치학을 전공을 했고 국제관계를 공부했기 때문에 그 뭔가 국제기구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국가들이 어떤 이익에 의해서 그 어쨌든 클라이밋 체인지라는 어떤 그런 대의적인 이유를 위해서라기보다 지금 우리 간에 그 국가 간에 있는 어그리먼트가 있기 때문에 그 파리협정 때문에 가는 그런 목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로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켜야 하는 자신들의 그런 그 목적 같은 게 있기 때문에 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정치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에너지를 공부하는 게 이제 좀 그냥 개인적으로는 에너지 쪽으로 간 이유가 그 전에는 그냥 되게 인도적인 일, 그래서 뭐 탈북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다고 하면 이젠 에너지가 어쨌든 2050년까지는 우리가 가야 할 목표가 있는 거고 모든 국가가 거기를 향해서 나가고 있어요. 근데 항상 보면은 그 에너지 뭐 온실가스 감축 뭐 이런 걸 보면 기술적인 문제라던가 뭐 비용적인 문제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은데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는 기술이 굉장히 뛰어난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그게 더 부각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좀 그 어쨌든 이게 국제적인 사회에 동일하게 주어지는 목표이기 때문에 뭐 국제 협력이라던가 뭐 협상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공부해서 이제 에너지 정책 쪽으로 전문가가 되는 게 제 목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박사학위를 진학하게 된 거고요. 일단은 박사학위 끝나면 제주에서 일하는 데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제주가 굉장히 그 재생에너지나 이런 카본 프리로 굉장히 앞서 나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그렇죠. 이제 교수가 되셔서 저희 제주 청년들을 잘 이끌어 주실, 한번 박수 쳐주시죠. 퍼시빌리티니까. 광남님. 네, 저도 뭐 생긴 건 좀 나이 들었다는 얘기를 듣지만 0인데요. 저는 이제 석사 때는 에너지 모델링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력수급 기본계획이라는 이제 우리나라가 2030년, 35년에 전력 수요가 얼마 정도 증가할 것 같고 이런 걸 예측을 해서 실제로
그런 시설들을 늘려야 된다 이런 계획을 짜는데 도움을 준 연구를 했었고요. 지금 제가 소속된 사단법인 우리들의 미래는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 역삼동에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이제 석사를 졸업하고 이 회사에 오면서 좋았던 부분이 기후와 관련된 그런 전문가들은 다 연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법인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기후이제 확산 그리고 커뮤니티 형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기후 관련된 뭐 국제 협력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정부와 같이 하는 연구라던가 아니면은 뭐 컨퍼런스, 포럼 개최라던가 그런 식의 어떤 것들을 하시고 싶으시면 얼마든지 뭐 저나 이제 저희 회사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이제 저희는 그 클라이밋 스카우트라고 해서 대학생들 대외 활동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에 관심 있는 대학생들이 모여서 이제 뭐 연구 활동이라든지 창업 활동이라든지 그런 일종의 프로젝트도 하나 하고 초등학교랑 그 중학교에 가서 기후 교육하는 그런 프로젝트들도 하고 있어서요. 시니어부터 그런 주니어 뭐 청소년들까지 좀 이어져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유니타르 제주국제연수센터에는 다양한 청년 사업들이 있습니다. 일례로 이제 2주 후면 제주국제 청년 포럼이 열리고요. 저희 매년 청년 워크숍 그리고 저희 YP 선생님도 항상 채용하고 있고 인턴 선생님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 1년 동안 일하면서 느낀 거는 제주도에 국제 사업에 몸 담을 수 있는 기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청년들한테. 근데 항상 저희가 참가자 모집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주도 청년들은 솔직히 육지 청년들에 비해서는 국제 사업에 참가할 기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꼭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개인적으로 주셔도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제 진로 상담이나 이런 걸 할 때는 제주도 친구들한테 이런 말 합니다. 요즘 세계가 제주도로 오고 있는데 왜 그런 기회를 잡지 못하냐. 일리로 제주 포럼 국내에서 제일 큰 포럼인데 왜 서귀포라고 멀다고 안 가냐. 가서 그 석학들 좋은 얘기 들으면 얼마나 도움이 될 텐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곤 한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청년 사업들도 많고요. 국제 사업들도 많고 제주 포럼도 있고 저희 기관에서 열고 있는 행사도 많으니까 정말 많이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think in terms of what we can do,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청년의 관점에서 특히 저희의 연구소의 관점에서 봤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개 직접적으로 기관 면에서 직면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에게 정부나 아니면 여러분 중에 해외에서 이제 조인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정부를 통해서 지원하는 그런 면들도 있을 텐데 현재 저희 연구소에서는 주니어 프로그램, 오피서 포지션을 위한 주니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연구소의 일에 관심이 있는 분, 아시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카리비안 이런 모든 것 그리고 곧 이제 중동과 북아프리카까지와 해서 이와 관련된 자리에 포스트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저희와 함께 조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제가 여러 가지 했던 그런 정부 관료들 아시아 전역에서 했던 그런 얘기들을 보면서 실제 정부 이런 청년들이 그들이 혁신을 하고 뭔가 가능성을 확장할 수 있는 그리고 녹색 성장에 대한 그들의 야심 그리고 그와 같은 기후 변화 면에서 특히 그들이 기여하고 싶은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 걸 해서 어떤 기술적인 코스를 과정을 대학에서 제공을 하고 사람들이 이런 그린 기업가 정신 프로그램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런 아시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이런 걸 가지고서 그린 기업가 정신을 하기 위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같이 만들어서 그거를 결실을 맺도록 하는 것들을 하고 있고 물론 여기서 이제 정부도 함께 파트너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거에 여러분의 그런 관심을 바라고요. 정말 이런 기회를 저희가 좀 정부가 주고 있는 그런 것 그리고 그 외 기관들이 주는 그런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정말로 사람들이 그런 기회를 실제로 아주 작아 보이는 그런 이니셔티브를 하는 것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알아주게 그렇게 하다 보면 좀 더 비슷하고 더 규모가 큰 야심찬 그 프로그램도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조금 시간이 남았으니까 일단은 혹시 청중에서 저희 연사분들 아무나 집어서 좀 harsh한 퀘스천 주실 수 있는 분 있나요? 곤란한 질문? 두 분 계시면니까 이제 노란색 옷 입은 분부터 제가 이걸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제가 발표에 조금 늦게 왔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인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파키스탄에 우선 마이클고요. 유스 프로모션 팀입니다. 제가 관심을 가진 것은 대부분의 청년들은 그들은 글로벌 워밍, 글로벌 쿨링, 클라이밋 체인지 이런 용어들을 다 섞어서 사용을 하는데 차이점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한번 대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워밍,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것은 지구가 점점 따뜻해진다는 것, 그리고 기후 변화하는 것은 장기적인 어떤 기후의 변화 아니면 그리고 그 기후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에 의해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실제 솔직히 말해서 이제 국제 사회에서 어떤 게 옳은 용어냐라고 하는 거에서도 좀 오고 가는 얘기도 있긴 합니다. 어느 게 옳은 것인가, 어떤 단어는 어떤 장소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실제 어떤 걸 사용해야 된다라고 딱 집어서 말하기는 어떤 게 옳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긴 하지만 이런 실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 각의 지역에서 케이스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용하는 용어들이 조금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답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학생인 저에게 있었을 때 저는 그냥 평범한 학생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제가 큰 목소리를 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에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아니면 그에 적응하기 위해서 어떤 제안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누구든지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질문입니다. 예, 제가 간단하게 답을 하고 마이크를 이제 다른 분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적응 아니면 예방, 방지 이런 것이 아주 좋은 모든 곳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이슈인데요. 실제 녹색 기금이라고 하는 것도 한국의 경우에는 그들의 50대 딱 이제 적응 그리고 완화의 반반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론 가장 좋은 것은 방지입니다. 할 수 있다면. 하지만 그리고 전 세계가 계속해서 조금씩 시제로 방지가 그렇게 막 아직은 좀 가능성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걸 좀 깨닫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기후 변화 영향이 일어나고 있는 곳, 태평양이라든지 아니면 해안가, 방글라데시 아니면 동남아시아 이런 곳에서는 오히려 방지보다는 적응이 유일한 방법인 경우도 있습니다. I think both are important and I totally agree with you. 둘 다 중요하고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우리의 관심은 Adaptation side was 적응의 minimal. 것은 좀 작았습니다. 하지만 We are noticing that mitigation 우리가 이런 완화 조치들이 that we can do.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자본을 적응에 또 투자하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좀 더 높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I'm totally agree with Jack Bezos' 잭 베이드님과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opinion. So,
But I think that 하지만 제 생각엔 for that topic, 그 주제와 관련해서 이해 당사자들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방지가 선진국에는 좀 더 적합할 수 있고요. adaptation is 그리고 적응은 developing countries. 개도국에 적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개가 다 중요하고 한데 그렇지만 뭐가 중요한지 더 비교해봐야 돼. We have to balance out the importance. 저도 마찬가지로 동의합니다. 적응, 방지 둘 다 필요합니다.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기후변화 이전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국제관계 공부하고 있는 학생을 만났었는데요. 그 이후에 관련된 그런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그런 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상황을 예를 들면 코로나와 같은 상황을 가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온실가스가 아주 낮아졌다라고 라고 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와 같은 생활 방식을 다시 채택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바뀌고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방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적응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필연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무대 뒤쪽에서도 질문이 있습니다. Do you have your microphone? 청년 서포터즈로 참여하고 있는 신현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역에서 기후 정의를 위한 녹색 그룹의 기후 전환 녹색 전환 운동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차세대의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은 기성의 방식과는 또 달라야 한다고 한편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후 변화는 이 기후 변화라는 작금의 현상 자체가 기성의 방식으로 인한 오류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린 뉴딜의 그 핵심 가치 중 하나도 차별과 불평등을 시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차세대의 기후 변화에 대한 참여는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달라야 하며 그리고 기존의 기후 변화에 대한 그 논의에서 소외되어 왔던 참여 그 이들의 참여를 어떤 방식으로 보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 제 엔딩을 좀 대신 해주신 느낌도 있고 그래서 일단 감사드리고 이 어려운 질문은 혹시 청중에서도 답해 주실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다만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저희 바로 뒤에 또 네트워킹 세션 있잖아요. 이건 저희 주최 측에서 너무 잘 시간을 배분해 주신 것 같은데 그냥 제가 좌장으로서 마무리할 겸 그 질문에 좀 답변을 드리면은 뭐 이제 그건 그렇습니다. 약간 저도 어렸을 때는 아버지 세대가 그치 경제도 발전시켜놨지만 약간 you got into this mess 뭐 이런 느낌도 당연히 있었고 근데 뭐 어차피 되돌릴 수도 없고 저희가 타임머신을 타고 뭐 영국의 어디였죠? 글래스고에 있는 그 산업화를 막을 수도 없잖아요. 흐름이니까. 그럼 이제 뭘 해야 되냐? 이런 건전한 대화가 더 많이 나타나야 된다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또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저희 도를 또 한테 감사드렸던 게 이런 장을 마련해 주시잖아요. 저희가 이런 의견을 모을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해 주시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런 플랫폼들끼리 되게 많아요. 서울에서도 뭔가 하고 제주에서 하고 강원 저기 뭐 런던에서도 당연히 하고 있을 거고 하다못해 전쟁이 나는 뭐 우크라이나나 이런 데서도 하고 있을 거예요. 기후에 대한 이런 어려운 청년들이 그 모든 청년들이 힘을 뭉쳐야 돼요. 뭐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물리적으로 뭉치는 게 힘들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어떤 기후변화 협약 같은 곳에서 이제 유스 세션이 있었죠. 작년 같은 경우엔 2년 전엔 이탈리아에서 그런 계속 이제 서로 의견을 모으는 시도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 컨버세이션은 어떤 특정한 세대가 이끌어가야 된다라기보다는 가장 이제 호응을 받고 가장 민주적이고 진짜 가장 forward thinking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지구는 아니죠. 지구는 저희 없어도 잘 사니까 우리 그 인류에게 희망을
가장 크게 줄 수 있는 그런 의견들이 모여야 이게 좀 대응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올리면서 오늘 일단 기본적으로 네 분의 열띤 토론을 해주신 저희 네 분의 참석자들께 큰 박수 부탁드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께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